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계좌가 항상 레벨업 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일, 그러니까 5월의 첫째 주가 시작이 되면서 말 그대로 5월의 첫째 날 장이 좀 열렸는데요. 시장 자체는 오늘 그냥 지지부진한 장이었다. 월초다 보니까 많은 수급도 없었고 그나마 어저께 하루 휴장인 게 훨씬 더 나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나스닥이건 S&P 500이건 어저께 장보다는 우리가 휴장이었던 날 두 번 다 급락이 나왔거든요. S&P 500도 굉장히 이 음봉의 크기가 크면서 급락이 나와줬기 때문에 만약에 어저께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에 열렸다라고 하면 아마 큰 폭락을 좀 키웠다가 오늘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텐데, 차라리 어저께 휴장인 게 여러모로 훨씬 더 나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전체적인 수급 상황은 이렇다 할 수급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외국인도 오늘 아예 포지션 자체가 코스닥이건 코스피건 전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 쪽에서도 1000억 정도만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개인, 외국인, 기관 다들 그냥 눈치 보기 장세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의 그러면 수급은 왜 이렇게 없었나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아마도 일단은 FOMC 자체가 이제 어제 새벽에 발표가 나왔고, 이제 금요일날 또 이제 고용지표가 나오거든요. 결국엔 어저께 파월 발언을 약간은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면, 파월이 뭐라고 했나요? 금리 인하는 아니지만 금리 동결을 결국엔 했지만 금리 인상 또한 결코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꺼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그동안 엄청나게 센 보우먼 의사라든지 굉장히 센 매파 발언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그거를 한 번에 뒤집는 파월 연준 의사의 좀 한마디였고요. 그거에 따라서 미국은 현재 물가로 인해서만 금리가 왔다 갔다 하진 않는다라고 어저께 발언을 조금 상세히 보시면 그렇게 나쁜 발언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엔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물가에 대해서만 금리 인상, 동결, 인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용지표에 대해서도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좀 봐야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금요일날 미국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포지션이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결국에는 미국도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의 시기에 대해서만 지금 조율을 하고 있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비록 어저께 휴장이었지만 오늘도 우리나라 시장이 약보합 정도로 끝났다라는 건 결국엔 앞으로 미국 시장의 금리가 어떻게 나오든 CPI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나라 시장에는 크게 관련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파월 연준 의장도 저와 똑같이 말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저번 주에 계속 매파적인 의사들이 나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런 게 나왔는데,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미국의 현재 상황이랑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말 그대로 높은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물가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경제도 안 좋아지면서 물가만 계속 올라가는 건데, 결코 지금 미국 경제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수입액이 늘었기 때문에 GDP가 좀 안 좋게 나온 거를 사람들이 조금은 오바 해석을 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갔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올 때 우리나라 시장은 결국 어떻게 됐었냐,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막 겁을 줄 때 우리나라 시장은 2600 정도를 하회를 했다. 2600을 잠시라도 깼던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은 역시나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다행인 거는 양봉으로 끝났다라는 건데요, 5분봉으로 보더라도 오늘 시장은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는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아예 연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장 자체는 굉장히 꽤 강하고 위쪽 상승으로 계속해서 열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시장 자체가 이렇게 바닥 박스권을 좀 그리면서 내려와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나요?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나요?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지수 상황에서는 위쪽으로 갈지 밑으로 갈지 아직 방향성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요,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2700과 2600의 딱 중간값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2700을 돌파하면 위쪽 2750포인트까지 올라갈 것이고요. 만약에 2700을 맞고 내려온다면 2600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내려가는 움직임을 보여줄 겁니다. 지금은 위쪽으로 갈지 밑으로 갈지 5대5의 확률로 보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새벽에 나오는 이제 미국 고용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지 그때부터 시장을 좀 기묘하게 대하시는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의 시장뷰는 똑같습니다. 정말로 뭐 하루하루 보는 시장뷰가 아니라요, 앞으로 시장을 본다면 시장은 분명 위쪽으로 올라가서 2750포인트 뚫고 제가 봤을 때 여름 정도 온다면 한 2800포인트까지 좀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위쪽으로 좀 가도 좋은데, 위쪽으로 갈 때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진 않고,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밑으로 한번 조정받고 올라가고 밑으로 조정받고 올라가는 시즌은 있을 거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보면서 시장을 너무 힘들게 바라보지 말고, 아마 5월 2일이 다가오면서 시장에 또 기대감이 좀 많으셨을 텐데요, 그런 기대감은 지금 자리에서는 좀 약간 관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매도나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더 그냥 앞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겠구나 라고 좀 예상을 하는 시장을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상승 상위 종목을 잠깐 보자면요, 오늘 에이텀이라든지 계양전기 역시나 전력 관련주들은 역시나 셉니다. 원래 기존에 강했던 대한전선이라든지 LS 일렉트릭 이런 게 조금 쉴 때 오히려 또 소형주들이 지금 올라가주는 듯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뭐 계양전기 같은 경우도 뭐 1000억이 안 되고요, 그다음 뭐 에이텀 같은 경우도 10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아직은 전선 관련주가 끝나진 않았는데, 그러면 지금 가서 전선 관련주 사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상승 종목 중에서 SMCNC라는 종목이 올라갔는데요, SMCNC라든지 키스트라든지 SM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공정위에서 카카오와 SM에 대해서 부분적인 합의를 늘여놨기 때문에 SM의 자회사인 키스트라든지 SMCNC에 또 매각 관련 뉴스가 좀 나와서 아마 이 종목이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SMCNC 같은 종목들은 우리가 대응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역시나 이렇게 한 번 맞고 윗꼬리가 정말 심한 종목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사셔가지고 수익을 잘 내고 뭐 이러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만약에 내가 이게 내 본전 가까이 왔던 지금 종목이다라고 하면 종목 교체에 지금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N 관련주랑 뭐 오늘 전선 관련주들이 좀 올라갔고요, 역시 본느를 앞세워서 오늘 화장품주도 좋았습니다. 본느,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여전히 움직임 좋고요.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주는 움직임을 보여줬고, 또 APR, 신규 상장주인 APR도 결국엔 30만원 선까지 좀 올라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신규 상장주야 좀 뭐 대응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계속해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뭐 이쪽 화장품 쪽에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요즘에는 얘네들이 주도 섹터긴 한데요, 얘네들이 시가총액이 다 합쳐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크게 움직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소비 섹터가 움직이면은 우리들의 계좌는 좋아지지만 지수 자체는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지수가 움직이려면은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제약바이오 정도의 덩치 큰 애들이 좀 움직여줘야, 그래야지 좀 전체적인 지수가 좀 올라가 줄 것 같고요. 오늘 아마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발표가 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당장 내일 아니면 다음 주부터 저 PBR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은 움직여 줄 것 같고, 지금 자동차 쪽에서 수출액이 굉장히 많다라고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기아차와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위쪽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한 번 정도, 특히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차트가 굉장히 좋아요. 한 번 정도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차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거래가 정말 많이 터진 종목을 보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더라도 D&D 파마텍이라고 요 종목이 이제 오늘 신규 상장주인데요, 요게 오늘 시가총액 이상 3,800억 이상 거래가 터지면서 거래대금 3위에 랭크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 요거는 이제 약간 비만약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LS 에코에너지 전선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제일전기공업 요런 거 보시면 되고요. 또 삐아라는 종목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도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저는 웬만해선 건들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소형주는 뭐 마녀공장이라든지 뭐 본느 이런 것들 역시나 화장품 쪽에서 강력하게 오늘도 매기를 만들어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다만 한
가장 아쉬운 건 화장품이나 뭐 의료기기, 그러니까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있는데요. 그에 반면에서 오늘 호텔신라는 마이너스 4%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좋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에는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60일 이평을 좀 넘어가는 자리가 나오면 그때 신규 매수 포인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남들이 안 좋다고 할 때 우리는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식 레벨업, 윈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